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모델링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제물은 팔로우미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먼저 보실까요? 자, 렉탱글 500, 500, 그 다음 푸시앤풀 500. 그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500인 정육면체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맨 바깥쪽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옵셋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100mm만.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도 이렇게 100mm 옵셋. 오른쪽 아래도 두 개를 선택한 다음 100mm 옵셋. 그 다음 자, 여기는 그냥 100mm 옵셋.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도 100mm, 여기도 100mm.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파여져야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파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과 똑같은 부분에 삼각형 모양으로 파여져야 됩니다. 자, 라인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선을 끄집어내 봅니다. 그 다음 이 끝에서 20mm, 그 다음 다시 아래로 Z축으로 20mm 선을 연결하면 자, 이런 모습의 삼각형이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선을 하나 또 끄집어 옵니다. 자, 이렇게요. 자,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워줍니다. 이런 모습이 되도록. 즉 여기에 파여져야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이 면과 여기 있는 면과 나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이 위쪽에 있는 면과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요. 이쪽 면에 대해서는 수직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원이. 이쪽 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작업하기 위해서는 여기 면에 나란하게, 여기다 작업하기 위해서도 여기 면에 나란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자, 라인. 자, Z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하나를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방향이 이쪽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이렇게 돼 있는 방향이 이쪽으로. 여기 이제 지워도 돼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라인. 여기 이렇게 선을 끄집어낸 다음에 얘를 다시 복사합니다. 여기 있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원점 0도 90도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준비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이거. 자, 이렇게요. 라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라인만 선택합니다. 지금 선택한 이 라인들이 결국 뭐가 돼요? 경로가 되는 거죠. 팔로우미 그리고 첫 번째 거를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면이 있으면
이렇게 면을 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각형 면이 있죠? 팔로움이 어떤가요? 이렇게 깨끗하게 싹 빼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빼기를 하면 경계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팔로우미 그리고 클릭해 보면 자, 어떤가요? 쉽게 작업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실까요? 여기입니다. 60번 게시물에 가시면 여기 CAD 파일이 있어요. 여기 CAD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에 CAD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에요.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죠. 벨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요. 파일 메뉴에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을 불러올 때 임포트 메뉴를 사용했었죠. 자, 보시면 바로 여기 JPG 말고 여기 보시면 스케치업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ACAD, 오토캐드 파일 해서 DWG 파일 있죠. 바로 이 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3ds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즈, 즉 스케치업 같은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썼던 게 3D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코드명 J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에 나온 특수 효과가 3D 스튜디오에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3D 스튜디오에서 모델링한 3D 파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콜라다 파일이라는 것은 스케치업에서 제공해주는 모델링 파일을 콜라다 파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콜라다 파일을 한번 써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이 오토캐드 파일인 거죠. 오토캐드 파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게 있겠죠. 자, 찾아봅시다.
자,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CAD 도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CAD 도면이 들어오는데, 자, 지금 여기 피규어가 없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룹으로 안 묶이고 이렇게 한 개씩 들어왔습니다. 그룹이 깨진 상태로 들어왔어요. 자, 다시 불러볼 건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New. 이번엔 피규어가 있죠. 자, 임포트.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룹으로 들어와요. 화면상에 어떤 객체가 있으면 그룹으로 들어오고, 화면상에 객체가 없으면 그냥 들어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령인 거죠.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어때요? 지금 저는 여기 피규어를 지웠죠. 그래서 첫 번째 임포트 하는 거는 우리가 편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룹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객체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도면의 테두리를 지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선도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우린 중심선 필요 없어요. 이런 중심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볼 건 딱 요거까지만 있으면 돼요. 딱 요거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한번 작업을 마무리해 보시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기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네. 만약에 없으면 여기 윈도우 메뉴에 디폴트 트레이에 여기에 레이어를 체크해 주시면 나타납니다. 저 지금 체크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레이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층입니다. 층.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빵이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우린 그걸 페스츄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빵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 이런 걸 층이라고 합니다. 그 지질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무슨 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층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토캐드에서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레이어가 여기에도 들어와 있어요. 똑같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토캐드에는 레이어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는 기능이 단순해요. 보일 거냐, 감출 거냐, 두 가지입니다. 보이고 감추고. 자, 여기 보시면 CEN이라고 있습니다. 중심선이에요. 아, 제가 다 지웠군요. 예를 들어서 ELE, 여기 보이고 감추고. 비저블이 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저블, 인비저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저블, 인비저블 이렇게 돼요. 단지 기능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레이어를 선택하고 작업을 하면 해당 레이어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어는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투명한 아크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다 작업을 하고 또 여기다 작업하고 여기다 작업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모델 인포라는 것이 있어요. 자,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txt 레이어라는 곳에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택을 하고 모델 인포를 보시면 해당 레이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선이면 선의 길이, 뭐 렉탱글이면 혹은 렉탱글을 선택하면 면적이,
그룹을 선택하면 면적이 이렇게 나와요.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선의 길이, 얘는 필요 없어요. 지워도 돼요.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돼 있나요? FUR, 퍼니처, 식탁 800에 1200짜리 이렇게 주석까지 달려 있군요. 선택하면 레이어는 퍼니처에 있고 싱크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룹을 푸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그룹이 없게끔 전부 다 분해해 주세요. 우린 그룹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그룹도 다 풀어주세요. 익스플로드.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룹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보면 그룹인지 아닌지 금방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전부 다 그룹을 해제해 주세요. 레이어를, 여기 레이어에 보면 더하기 빼기 있죠. 레이어 만들고 레이어 삭제하고. 레이어, 더하기가 레이어를 만드는 거고 빼기는 레이어를 삭제하는 겁니다. 자, 더하기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평면도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더하기 키를 눌렀습니다. 여기다가 3D라고 썼습니다. 그럼 3차원 객체가 되는 거죠. 자, 3D는 내가 작업할 거니까 이렇게 꾹 눌러줬습니다. 이러면 바로 저기 있는 3D 레이어에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레이어는 대부분 다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요. 근데 포토샵만큼은 저 레이어가 눈에 확 보여요. 그래서 포토샵은 레이어 사용하기가 되게 쉬운데 오토캐드나 스케치업은 레이어를 정립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레이어를 2개를 만들고 저 3D에다가 저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레이어를 다 바꿔줘야 돼요. 지금 얘네들이 다 레이어가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엔티티 인포로 가면 여기서 평면도로 레이어를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레이어 2개 만들었죠? 하나는 3D, 하나는 평면도. 얘네들이 평면도인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평면도로 레이어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레이어가 한 번에 다 바뀌어버려요. 자, 그리고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메이크 그룹.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게 뭐예요? 레이어가 3D잖아요. 3D에 만들어져서 레이어가 3D로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평면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요. 평면으로 다 바꿔줍니다. 메이크 그룹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 선들이 엔티티가 레이어가 평면도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한 다음에 역시 평면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평면도에 있는 내용을 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는 거죠. 통째로 제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만큼의 레이어는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면 내가 클릭한 것만. 자, 시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윈도우의 기본 기능입니다. 파일을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시프트 키 누르고 선택해 보세요. 이건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스케치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캐드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원래는 윈도우의 기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여기 CEN에서 여기 윈까지 한 번에 쭉 다 선택한 다음에 빼기 키를 누르면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딜리트 레이어를 삭제하는데 레이어 to be deleted 아마도 삭제할 겁니다. 근데 not empty. empty가 뭐예요? 공허한이란 뜻이잖아요. 비어있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not empty 그럼 무슨 뜻이에요? 비어있지 않다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삭제가 안 되는 겁니다. 레이어에 어떤 내용들이 남아있어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choose 선택해 주세요. 어떤 거요? move content to default layer.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물을 어디로 보내요? 기본 레이어로 보내주세요. 기본 레이어가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레이어 0 있죠. 레이어 0가 기본 레이어입니다. 저 기본 레이어로 보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move content to current layer.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로 보내주세요.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는 3D죠. 네. 그 다음 맨 마지막 뭐예요? delete content. 내용물을 삭제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적절히 선택해서 쓰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모든 레이어를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나머지 필요 없는 겁니다. delete content. 그리고 확인. 그러면 레이어가 깔끔하게 싹 정리됐죠. 레이어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파일 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파일 용량을 줄이고 내가 알아보기 쉽게 작업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정리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리 안 해요. 그냥 작업하는 사람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레이어 이런 거 없이 그냥 작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취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인 거죠. 저는 레이어를 정리하고 레이어를 활용하는 스타일인 거고, 어떤 사람들은 레이어를 안 쓰는 거고, 차이가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 틀렸어 이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일 뿐이에요. 저는 레이어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 컴퓨터가 되게 구리거든요. 저희 집 컴퓨터는 10년 된 컴퓨터예요. 10년 된 노트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작업하지 않으면 작업이 안 돼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항상 최신 사양, 최신 소프트웨어 요거만 따라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최신 사양이 아니어도 내가 모델링만 잘하면 깔끔하게 작업하면 큰 문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이디어 싸움이더라고요. 컴퓨터 성능이 나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똑같은 퀄리티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작업해요. 이제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좋은 컴퓨터에 최신 사양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할 건데 우리가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는 뭘까요? 계단입니다. 계단이에요. 자, 계단은 폭이
300에 높이 150mm 줍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계단은 폭이 300, 높이가 150. 그 지금 계단이 두 계단이죠. 두 계단이니까 여기 이 바닥,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현관이죠. 바닥에서 현관까지 즉 300mm 올라가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현관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신발 벗고 한 요만큼 올라가죠. 왜 올라갈까요? 왜 올라가죠? 온돌이 들어가서 그래요. 온돌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온돌 150mm.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욕실이죠. 여기 욕실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욕실에 문턱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맞습니까? 네. 얼마나 내려갈까요? 옛날 집은 욕실에 온도를 안 넣었어요. 옛날 집은 욕실에 온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관과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현관 높이. 근데 그 중간에 뭐냐면 라지에이터. 그러니까 욕실이 너무 추우니까 라지에이터를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 나오는 집들은 전부 다 온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높이가 위로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게 제가 20살 쪽에 그 화장실에서 기절했거든요. 그 체해가지고 그날 점심에 뭘 먹었는데 되게 한 3일 정도 밤새고 그날 이제 점심에 그 비린 음식을 좀 먹었어요. 근데 그게 체한 거예요. 새벽에 1시에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가 기절한 거예요. 그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한 1시간쯤 있다 깼는데 추워서 깼어요. 화장실이 추워가지고. 왜냐면 옛날 집이다 보니까 온돌이 없는 거예요. 라지에이터도 없고 온돌도 없고 맨바닥에 그냥 쓰러져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대로 더 기절했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이사한 집은 빌라였는데 그 수건거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라지에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예 온돌이 이렇게 바닥에 쭉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샤워하고 나서 조금만 이렇게 환풍기 돌리면 바닥까지 싹 말라버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얘는 옛날 집으로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온돌이 없는 걸로. 그래서 이 화장실 높이는 여기와 똑같은 높이로 갈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시도를 그리거나 아이소를 그릴 때 그러니까 설계적인 이런 높이들, 이런 치수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설계자한테 3가지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CAD를 잘 쓰냐, 그 다음에 이거 표현하기 위해서 3D는 잘하냐, 그 다음에 이 3D를 리터칭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사용하느냐, 이렇게. 제일 좋은 건 포토일러를 같이 쓰는 게 제일 좋고, 포토샵도 쓰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쓰고, 그 다음에 CAD하고 스케치업하고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4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명함 제작 같은 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해요. 그래서 명함이나 아니면 이제 매뉴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식당에 가면 매뉴얼 이렇게 주잖아요. 메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메뉴 작업은 다 일러스트에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4가지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이렇게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쓸 수 있으니까 종종 아르바이트가 들어와요. 전단지 좀 만들어 주세요. 카탈로그나 브로셔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 주세요. 아르바이트가 잘 들어와요. 전혀 뜬금없는 쪽이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구글링을 잘하면 외국에 있는 좋은 디자인도 많거든요. 처음에는 카피고 두 번째는 벤치마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피를 그대 똑같이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아, 이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요런 레이아웃 참 좋아. 계속 짜집기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내주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인쇄해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아르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다 보면 이렇게 발이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꼭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파랗게 된다는 뜻은 이제 작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하이드하고 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하이드하고 락. 락은 잠그다 라는 뜻입니다. 잠가야 돼요. 이렇게 빨갛게 잠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해봤죠? 네, 이거 잠가 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작업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따라 그리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자, 테이프로 여기 폭을 재면 100mm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건 난간이에요. 여기 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은 난간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특히 이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벽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여기 문이 여기입니다. 문 안쪽까지 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계단 한 폭은 150이라고 했습니다. 푸시 앤 풀. 얘는 두 계단이니까 300. 얘는 푸시 앤 풀 150. 이렇게 따로따로 올리고 나면 이렇게 모서리들이 남아요. 이런 거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그랬죠. 저는 컴퓨터 성능이 나쁘다고. 그래서 모서리를 자꾸 지웁니다. 모서리를 지우면 뭐가 돼요? 면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면의 개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용량이 줄어들어요. 면의 개수가 줄어들면 렌더링 할 때 렌더링 시간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계산해야 할 면의 개수가 작아지거든요. 만약에 면의 개수가 100개 있는 거하고 10개 있는 거하고 어느 게 컴퓨터가 계산하기가 편해요? 10개짜리가 편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꾸 면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면을 줄여서 최소로 해서 모델링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가면 굳이 면을, 물론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해상도로 렌더링하면 문제가 돼요. 보통 고해상도로 렌더링하면 렌더링 타임이 6시간, 8시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녁에 퇴근할 때 렌더링 딱 걸어놓고 퇴근해요. 그리고 아침에 와가지고 확인합니다. 그게 고해상도 렌더링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면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렌더링 시간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모서리를 지워서 면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저 안 따라 하셔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욕실이죠? 렉탱글.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이렇게 올리는데 300mm라고 쓰지 마시고, 자, 보세요. 옆에 면 있죠? 옆에 이 모서리
이 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그 높이가 맞춰집니다. 모서리라든지 꼭지점이라든지 면에다가 맞춰 놓으면 이렇게 마우스가 해당 모서리나 면에 있으면 높이를 똑같이 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바닥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렉탱글. 저는 렉탱글 많이 써요.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렉탱글. 다시 또 여기 모서리서부터 렉탱글.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렉탱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렉탱글. 지금 여기 전부 다 바닥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의 면이 여러 개로 쪼개지죠? 자, 이레이즈 툴로 이렇게 지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모서리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렉탱글, 또 렉탱글.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이잖아요. 이만큼도 렉탱글로 다 연결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그러면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부 다 하나로 연결해 놓고, 자, 푸시 앤 풀.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이 높이까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보다 하나가 더 높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온돌만큼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릭하고 150 더. 이렇게 150mm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닥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지금부터 이제 벽체를 올릴 건데, 벽체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그룹으로, 이 바닥을 그룹으로 묶고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벽체만 이용해서 다시 올려도 돼요. 나는 이 벽과 바닥이 한 몸이 되게, 일체가 되게끔 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작업하셔도 돼요. 다만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어떻게 돼요? 밑바닥이 구멍이 나요. 근데 그거는 감안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체형으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나눠서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죠. 자, 렉탱글. 여기가 문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도 문이란 말이죠. 이렇게. 문을 미리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계단하고 문 부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선을 따라서 선을 그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벽체에 색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렉탱글로 여기도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개구부라고 합니다. 여기 창문 부분 있죠? 여기 창문 부분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창문 부분도 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면이 이렇게 다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됐고 여기 창문 부분 있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면이 하나로 쭉 선택돼 있죠? 이거 다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창문까지 나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델링 할 거는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천정 있죠. 천정에서 300mm를 이렇게 내립니다. 30cm를 내려요. 그 다음에 칼로 싹 자른 다음에 천정을 휙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보시죠. 자, 보세요. 얘가 아이소메트릭입니다. 이걸 아이소라고 해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시죠. 지금 벽체는 무슨 색으로 되어 있나요? 벽체 윗부분에 깜장색으로 되어 있죠. 잘랐다는 뜻이에요. 잘랐다는 뜻입니다. 이 천정에서부터 300mm를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라서 천정을 치웠죠.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벽체는 깜장색으로 잘라서, 원래 벽체 안에 단열재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이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잘랐습니다 라는 의미로 검정색으로 칠해 놓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건물 전체를 내려다본 것, 이게 아이소메트릭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천정 높이요. 보통 인테리어 용어로는 실링 높이라고 합니다. 혹은 천고라고도 하고 반자 높이라고도 합니다. 천정 높이라고 해도 돼요. 실링 높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천고라고도 하고 반자 높이라고도 합니다. 고자가 높을 고자예요. 그러니까 높이.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 건축에서는 반자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에서는. 인테리어에서는 실링 높이라고 해요. 실링이 천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고라는 말도 같이 사용합니다. 여기 천고가 얼마입니다. 천정 높이가 얼마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천정 높이라는 말을 쓰고,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실링 높이, 천고 혹은 반자 높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게 2400mm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2400mm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겠죠? 조금 더 높아요. 가정집 같은 경우는 한 2400에서 아니지 2200에서 한 2600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세대, 즉 빌라라고 하죠. 빌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빌라를 건축해서 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재를 최소한도로 넣어야죠.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천고 높이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재가 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2200 정도? 저 그런 데도 살아봤어요. 그래서 딱 천장 딱 하면 천정이 닿아요. 참고로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키가 커요. 저도 작은 키는 저는 이제 평균 키인데,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커요. 근데 팔다리가 저보다 더 길어요. 한 번도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와이프가 천정에서 저것 좀 꺼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본인이 이렇게 다 꺼내요. 오히려 제가 의자 밟고 올라가지 와이프는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닿더라고요, 보니까. 한 220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쓰죠. 네, 한 2600 정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2400을 쓴다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천정 높이가 2400인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이소 할 때
얼마를 뺀다고요? 아이소메트릭은 천정에서 300mm를 빼고, 그러면 이 벽의 높이가 얼마가 돼요? 2100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창문이요. 창문의 크기. 우리 지난 시간에 창문을 만들어 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창문의 크기는요, 창문 요 한 짝 있죠. 보통 우리가 두 짝이잖아요. 미석이라고 해요. 이렇게 미석이. 그러니까 미닫이가 있고 미석이가 있고, 미닫이는 어떻게 되냐면 창문이 벽 뒤로 들어가는 걸 미닫이라고 해요. 미석이는 이렇게 겹쳐져 있다 이렇게 반쪽만 열리는 걸 미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미석인데, 이 일반적으로 창문의 크기가 한 폭이 600mm예요. 하나가 600mm로 계산합니다. 창문의 폭을 600mm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두 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두 짝이니까 1200mm 곱하기 2가 되니까 1200mm가 되는 거죠. 높이는 얼마로 주면 좋을까요? 그건 설계자 마음이에요. 완전히 이건 설계자 마음입니다. 예전에 살던 집은 이게 조금 높았어요. 조금 높아서, 그러니까 이 창문이 크면, 지금 사는 집은 창문이 벽 전체가 다 창문이에요. 딱 집 그 방에 들어가면 되게 시원시원해요. 그러니까 방문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 전경이 쫙 다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 나쁜 점이 있어요. 옷 갈아입을 때요. 다 노출이 되니까 이건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커튼 치고 옷 갈아입고 다시 커튼 열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의 역할은 환기, 채광도 되지만 사생활 보호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벽 높이에 이 천정 높이의 절반을 창문의 크기로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죠? 요 앞전에 살던 집은 조금 작았어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대신에 사생활 보호는 잘 돼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혹은 이제 뭐 저녁에 해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사생활 보호를 한다면 창문을 작게. 사생활 보호 괜찮아. 커튼 치면 되지. 그러면 크게. 그렇지 않으면 절반만. 그러니까 창문의 크기가 얼마가 돼요? 1200에 1200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올려보죠. 자, 여기가 네, 여기서부터 올려보죠. 푸시앤풀. 일단은 여기까지 올립니다. 여기까지요. 하나씩 해서 여기까지 올립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는 뭐 어딘가요? 욕실이죠. 욕실 창문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1200으로 쓰면 될까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욕실 창문의 높이는 한 600mm 정도만 쓰시면 돼요. 높이가 600mm예요. 900에 600. 폭이 900, 높이가 600. 근데 300mm가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300mm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벽체를 어디다 맞춰요? 여기 바닥에다 맞춥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벽체를 올려볼까요? 자, 벽체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2100이요. 2100이요. 2400에서 300mm를 뺐으니까 2100mm만 올리면 되는 거죠. 자, 푸시 앤 풀. 숫자로 씁니다. 2100. 그 다음에 여긴 건너뛰어요. 다시 여기 2100. 자, 이렇게요. 나머지 이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벽체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럼 벽체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벽체를 올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여기는 거실창입니다. 거실은 그냥 전체를 써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요즘은 이 거실 밑바닥에서 300을 올려요. 이렇게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300을 올려요. 이렇게 300mm 올라가서 창문을 달아요. 이게 요즘은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2100mm가 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할 겁니다. 전체로 할 거예요. 얘는 냅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창이죠. 네, 1200. 그 다음에 여기도 방창이죠. 1200. 여기도 방창이네요. 1200. 다시 여긴 방창이네요. 1200. 그 다음에 여기는 후원으로 가는 계단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냅두고, 여기는 주방창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바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주방창입니다. 이럴 때는 어떨까요? 똑같이 1200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낮추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식탁의 높이는 대략 700에서 720mm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높이가 720 정도 돼요. 보통 식탁도 한 700에서 720 요 정도 되고, 싱크대는 한 80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식탁하고 높이를 맞출 거예요. 여기다가 800. 이렇게요. 800mm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식탁 높이가 70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10cm, 즉 100mm 정도 여유 있게 해서 식탁을 붙일 수 있도록, 벽에다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그래서 여기다가 앉아서 밥 먹으면서 바깥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자, 여기도 1200. 여기는 2400에서 600을 빼니까 1800. 되게 작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얘는 왜 나왔지? 얘는 나올 게 아닌데 나왔네요. 어머, 이게 나올 게 아닌데 나왔네요. 여기 라인으로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막고, 이렇게 라인으로 막으면 어딘가 오픈되어 있네요. 아, 여기가 안 맞았네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었군요. 여기가 안 맞았었네요. 저는 모서리가 왜 안 맞았을까? 아, 여기 끝에가 안 맞았군요. 이렇게. 여기가 안 맞았었네요. 맞춘다고 했는데. 자, 아무래도 뭔가가 안 맞는 게 있나 본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는 그동안 얘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재질을 한번 줘 볼까요? 매트리얼, 그 다음 우드, 그 다음에 재질을 꾹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닥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것들도 한번 이렇게 넣어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재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감이 좋은지 확인할 수 있겠죠. 스톤, 대리석이죠. 근데 이런 대리석도 요즘은 좋더라고요. 대리석을 넣어서 이렇게 질감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드를 이용해서,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질감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벽지는 어떤 것을 줄 건지, 랜드스케이프 패턴, 이런 건 패턴이고요. 루핑은 지붕이고, 이건 표면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줘봤습니다. 이렇게 재질까지 부여해 주시면 1차적으로는 끝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질을 줘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욕실이죠. 욕실은 타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타일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어떤 타일이 좋을까요? 이건 바닥? 바닥 별로네요. 진한 걸로 줘볼까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큰 타일로 주면, 네, 욕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현관 같은 경우 여기는 인조 대리석이면 좋으니까 스톤, 인조 대리석으로 클릭. 그리고 네, 이렇게 인조 대리석을 주면 되겠고, 여기 100mm 옵셋 해줘야 되는군요. 옵셋 100mm. 그다음 푸시 앤 풀로 이렇게 300mm만. 여기도, 자, 이럴 땐 카피를 쓰시면 돼요. 100mm. 그리고 100mm 안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라인을 그려서 처리하셔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300mm. 자, 라인, 다시 라인,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질감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그 다음에 브릭, 벽돌이죠. 건물의 벽체는 벽돌로. 그럼 어떤가요? 재질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마지막 칼라로 검정색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검정색을 이용해서 벽 천정을 칠해 주시면, 자, 아이소메트릭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이제 2단계 뭐예요? 창문하고 방문을 넣어주는 거고, 3단계가 소품, 가구죠. 가구를 넣는 게 3단계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는 2단계까지 할 거예요. 여기에 창문하고 방문까지 넣을 겁니다. 소품 넣는 거는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소품 넣는 방법들을 배우고 나면 그때 가서 완성시키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37번 게시물을 보면 이렇게 방문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걸 참조해서 그리시면 돼요. 또 하나, 얘네들은 이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더 이상 작업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3D 창문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보이시죠? 레이어를 창문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야 이제 창문을 만들겠죠. 자, 사각형을 그립니다. 옵셋. 자, 하기 전에 어떻게 선택을 해제하냐면 이렇게 선택 해제합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한 다음 옵셋 45mm. 그 다음에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이렇게 150mm 이렇게요. 그러면 창틀이 만들어지죠? 이거를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렉탱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중간까지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 요 모서리 있죠? 얘를 왼쪽으로 30mm 보냅니다. 이렇게 30mm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 선택하고 60mm 옵셋합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이렇게 해서 40mm 옵셋.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리창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이 유리창은 투명한 거니까 여기 글래스가 있을 겁니다. 글래스 앤 미러. 그래서 글래스 재질을 부여해 주면 되겠고, 자, 보시면 중간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이렇게 중간으로. 그 다음 창틀과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얘가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갖다 놓으면 유리창이 하나 완성이 되겠죠? 함께 선택을 한 다음에 앞쪽이 아니라 이렇게 방 쪽으로 하나, 다시 바깥쪽으로 하나, 이러면 유리창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요? 자, 선택해서 나머진 복사합니다. 사이즈가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어지간하면 사이즈가 맞아요. 여기까지는 사이즈를 다 맞췄습니다. 자, 어떤가요? 창문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창문을 넣어 보시죠.